합니다. 우리가 오늘 할 것은 페이지 46페이지 원소의 주기성 나갑니다. 원소의 주기성. 먼저 우리가 잠깐 좀 필기를 좀 해야 되는데 쓸 공간을 위에다가 위에다가 좀 써야 돼요. 오늘 좀 기본적으로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것들 있다 보니까 좀 필기를 찾아라. 좋아요. 옆으로 어디 가? 힘들어. 옆으로 가라. 좋아요. 좀 커지자. 떨리지 이거? 마우스야. 좋아요. 먼저 여기 위에다 좀 잘 써야 돼. 한 3줄 정도 쓸 거.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는 그 단어인데 그것이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봐야 돼. 그것이 뭐냐면 이거입니다. 먼저 원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원소. 원소가 뭐냐면은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되는 거.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다. 또는 뭐 기본 재료에 대한 것이 곧 원소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주기를 표현하는 거, 그것이 전부 다 원소야. 원소. 그러니까 주기표 몇 가지 원소가 있대. 학제 뭐 110여 가지. 물론 우리가 외우는 것은 전부 다 외우는 것은 아니고 그 일부만 좀 외우면 되고. 그리고 최소한 보면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해서 총 20개. 근데 외우면 되는데 좀 별로 많이 안 붙여도 되는 거 같아요. 책에다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소가 있고 그 원소들이 이제 화학 결합을 해가지고 수많은 물질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질의 종류랑 그리고 원소랑 서로 간에 비교하면 원소의 수는 적고 그리고 그 물질 수가 훨씬 더 많은 거. 예를 들면 그 탄소화물 종류만 해도 엄청 많아. 수십만 가지 더 이상. 지금도 이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그 과정이고. 그래서 원소는 이제 그 존재하는 물질 수에 비해서 더 적다는 거 해주면 되고. 그리고 원소는 얘는 기본 성분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종류에 대한 것이 원소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했었는데 별 진화 과정에서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끝판왕 물질은 자, 참고로 천의 원자 번호가 26번이고 다음에 별 탄생 과정, 별의 일생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끝판왕 물질 되는 것은 우라늄 92번. 근데 그걸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원소라고 하면은 그 원래부터 자연계에 있는 원소가 있고 원래부터 있던 거. 그래서 1번부터 92번까지 우라늄까지가 이제 원래부터 있던 거고 93번부터 이제 사람이 만드는 원소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거 맞나? 아이언맨 맞나? 역시 남자가 만든 거야. 아이언맨 뭔지 알지? 그러니까 영화는 안 봐도 아무튼 아이언맨 뭔지 알죠? 그런데 아이언맨이라고 하면 로봇 뭐 입고 하는 거 그 모습인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에너지 필요해서 이제 그 영화상에서 주인공이 그때 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이제 필요한 그 어떤 원자를 만듭니다. 새로운 거 만들어야게. 그랬어요.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드는 원소도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알면 돼. 그래서 얘는 자연적으로 있는 거 또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있다는 거야. 된거 잘 알면 돼. 그리고 다시 또 말하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끝판왕 물질이 우라늄이고 원자 번호 92번. 그래서 92번까지가 원래부터 자연계에 있는 거고 93번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됐나? 그죠?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원자예요. 원자이고 원자는 우리가 말할 때 뭐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말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알갱이 가장 작은 입자 다 똑같은 말.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 또는 가장 작은 입자 그것이 원자라는 거. 원자이고 우리가 이제 너는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원자의 구조 혹시 배웠나?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굵은 전자가 있는 거. 그러면은 원자 핵이랑 전자를 분리할 수 있잖아. 다시 말하면 이제 원자 핵과 전자를 쪼갤 수 있잖아.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말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원자 핵과 전자가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뭐냐? 그것이 원자다. 그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쪼갤 수 있는다. 다 쪼갠다는 것이 아니고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원자라는 거. 그리고 가장 작은 이제 원자 구조가 가장 그냥 기본 가장 그 단순한 가장 단순한 그 구조를 갖는 이제 그 원자가 뭐냐면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원자핵에 양성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전자 하나가 도는 거. 이것이 수소 원자. 그 다음으로 간단한 것이 뭐냐면 헬륨 원자. 자, 헬륨 원자 핵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대? 네, 배웠다. 헬륨 원자 핵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양도 중들, 양성자 두 개, 다음 중성자 두 개. 그것이 그 서로 간 강력한 힘을 그 결합하는 모습이야. 그것이 이제 헬륨 원자 핵이고 그것을 전자 두 개가 다 도는 거. 두 개 돌아. 그것이 헬륨 원자. 그래서 보면은 원자는 이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어떤 입자에 대한 모습이다. 얘는 어떤 성분이고 입자이고. 라고 할 때, 혹시 어려운데요? 그 원소가 영어로 뭘까요? 엘리멘트. 배웠습니다. 엘리멘트 그거고. 어떤 요소, 성분 그거고. 다음에 원자가 혹시 영어로 뭔지 알아? 원자가 영어로 뭐냐면 이제 힌트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너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 일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이거든. 그래서 조그만 그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 되는 이제 로봇 관련된 이제 스토리인데 그것이 뭐냐면 아무튼 영어 이름이 뭐냐면 아톰. 들어보는 거지? 들어보는 우주소련 아톰. 들어본 것 같아요. 완전 1960년대 그때 일본에서 뭐지? 그 나온 그 배경. 그 배경이 뭐냐면은 그 당시 보면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지으려고 할 때 보면 일본은 알지만 이제 그 핵폭탄을 이제 맞은 나라라고 유일하게. 그래서 핵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좀 있겠죠? 있다 보니까 근데 약간 좀 완화하려고 애니메이션 만화로 만들었는데 그때 주인공이 뭐냐면 어린애. 어른보다는 어린애는 약간 좀 더 친하니까. 어린애는 그 로봇인데 좀만 그러니까 유치원생 정도 되는 그 나이 모습을 갖는 그 로봇이야. 근데 로봇은 그 어떤 에너지 필요하죠? 그 에너지는 뭐냐면 핵 원자핵. 또 보면 이제 딱 열면 그 핵발전이라고 핵발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그 만드는 거 배경이나 이런 배경이 있어. 아무튼 원자는 아톰. 그리고 원소는 엘리멘트라는 거. 그래. 그래서 나중에 뭐 시간 나면 이제 아톰 한번 만화 봐봐. 보면은 아마 본 캐릭터일 거야 아마. 머리가 삐끗해가지고.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옛날 거에서도 보면 약간 좀 이제 유명한 거다 보니까. 옛날 거에서 이제 요즘 뭐 새로 나오는 것도 재밌는 것도 많지만 보는 것도 뭐 재밌을 거야. 아닌가? 아무튼 보면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은 스토리가 보면 이제 애들용 아니야 보면 이제 그 시크하다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아는구나. 그 1970년대 말에 또 80년대 나온 건데 그 만화가 아니야. 약간 철학자인 거거든. 보면 이제 뭐랄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제 두각을 이루고 있는 그 AI 로봇 이런 것들 약간 뭐 철학적인 내용 나도 물론 잘 안 보셔서 잘 몰라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우리나라 국내 애니메이션 약간 그러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은 애들용이 아니야. 약간 철학적인 거. 하는 거. 그래서 그 악당 같은 것이 딱히 없는 느낌? 왠지 보면 이제 뭐 좋은 편 나쁜 편 있잖아. 그게 또 나눠져야 되는데 일본 약간 좀 애매하고 누가 선이냐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소 원자 다음도 뭐냐면 세 번째 거 뭐냐면 분자예요. 저는 썼나니까 안 썼지 이거? 그렇죠? 그래서 분자가 뭐냐면 분자는 물질이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 그래서 가장 작은 가작알이에요. 가장 작은 입자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성질이라는 것이 포인트. 성질. 그래서 다시 거꾸로 말하면은 얘들은 성질은 딱히 없는 거.
성질에 대한 것은 아니고 얘는 어떤 종류, 어떤 성분, 얘는 어떤 입자에 대한 거, 얘는 어떤 성질에 대한 거. 그 모습이야. 그리고 이 분자가 어떤 그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분자 모습이 변하면 성질을 변해. 그리고 똑같은 종류의 그 원자랑 똑같은 종류의 이제 원소랑 그리고 원자 개수.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은 종류의 아무튼 해소제, 원자랑 원소 개수 똑같이 해소제, 결합하는 모습에 따라서 이제 서로 간의 그 성질이 다른 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속에 들어가는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다 똑같다라 해서 다 똑같은 분자는 아니고 이 분자의 그 결합된 모습, 분자 내에서도 결합된 모습이 다 똑같아야지만 똑같은 성질 가는 그 똑같은 똑같은 그 종류다. 이거 알면요. 전에도 했었는데 분자가 나오려고 하면은 어떤 결합을 해야 하면 되는 거게? 전에 한번 이제 살짝 썼는데 주기표 하면서 총 세 가지 결합이죠, 결합. 공유 결합. 아니 공유 결합. 그 세 가지 결합이 무엇이냐면 이제 금속 결합, 또 이온 결합, 그리고 이제 공유 결합. 얘는 그 공유 결합 통해서 나오는 거다. 공유 결합. 공유 결합 통해서 이제 분자가 나오니까 좀 기억 좀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좀 잘 나오는 단어인데 애들이 이제 이것을 잘 안 보잖아요. 이 세 가지를 좀 잘 구별잘 지어서 우리 이제 어떤 말 표현도 좀 해야 돼. 서술형 같은 거 쓰는 거. 특히 이제 원소 원자의 두 가지가 애매한데 얘는 어떤 입자에 대한 입자. 우리 보이는 어떤 이제 알갱이 입자에 대한 거고 얘는 그 성분에 대한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면 압니다. H2O라고 하면 얘는 먼저 혹시 이것이 뭔지 아는 거? H2O? 이제 물 분자고. 물 분자. 왜 분자냐면 전부 다 이제 고온 결합한다. 그래서 전부 다 비금속. 수소 비금속 그리고 산소 비금속. 그래서 고온 결합하고 성분이 A에 대한 모습은 가운데가 산소고 산소예요. 여기 수소 HH. 수소가 있는 거 수소. 이것이 물 분자 모습이다. 라고 할 때 자, 이 물 분자 속에는 얘는 자, 어떤 성분이 원소가 있는 거게? 첫 번째 뭐야? 수소, 산소. 그래서 이 속에 이거 이루는 원소는 얘는 수소랑 그리고 산소다. 산소. 두 가지라는 거, 두 가지. 그리고 이 속에는 원자 어떤 것이 있게? 어떤 원자가 있게? 라고 할 때 수소 원자 2개랑 그리고 산소 원자 1개 있는 거. 수소 원자 2개 그리고 산소 원자 1개 있다. 그런 거. 합친 것이 뭐라고? 이것이 물 분자라는 거. 이겁니다. 보면은 아무튼 이제 그 원소 경우는 우리가 어떤 그 성분 말하는 거. 이것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그걸 말하고 다음에 원자 경우는 그때 들어가는 입자가 몇 개 들어가는지 말하는 거. 그걸 좀 잘 지어야 되고 하는 거.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기는 끝이고 책을 보면 쭉 봅니다. 마우스야 퍼져라. A 파트 원소 나와져 있고, 자 물질이 이루는 기본 성분 그것이 원소이고, 우리 이제 주기율표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원소라는 거, 약 110여 가지 있다는 거 알고. 그래서 우리 주변은 물질인데 우리 그 공기 이런 거 가장 많은 것은 질소, 두 번째 산소인데 일단 이 것이 뭐냐면 맨 처음 원소에 대한 원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어떤 이제 종류가 있는 어떤 성분이 있는 건지 라고 할 때 질소랑 그리고 산소야 돼요. 그다음에 자 우리 대개는 어떤 이제 그 물질이 있냐면 해봤자 질소 기체에서 N2가 있고 또 산소 기체, 산소 분자에서 O2가 있는 거. 오케이? 되십니까? 여기서 그냥 원소이다 보니까 N2가 아니고 그냥 N 쓰는 거. 원소니까. 우리 주기표 있는 거, 주기표 있는 그 원소 쓰는 거. 몰라? 그러니까 지구 가장 많은 것은 천연. 그런 산소 있는 거 전부 다. 그럼 원소구나. 해주면 돼.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이제 생명체. 가장 많은 성분은 이제 해봤자 산소, 우리 두 번째 탄소 이렇게 있는 거. 전부 다는 그 원소니까 그 주기표에 나와진 그 원소교 그것들을 잘 쓰면 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그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표를 이제 외웠으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야? 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표를 우리 외웠으면 크게 나누면 금속 아니면 비금속 분류하는 거. 우리 금속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금속이야, 금속이고 금속. 그리고 비금속은 약간 애매할지 모르는데 비금속은 이런 것들 나무 같은 거 또 돌 같은 거 떠올리면 돼. 특징인데 금속 문서는 되게 광택이 있고 다음에
열과 전기 잘 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힘과 하면 이제 그 모양 변하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전성, 연성이다. 전성. 전성이 뭐 연성이 뭐냐면은 전성은 우리 힘 줘서 치면은 누르면 퍼지는 거. 그래서 퍼짐성. 전성이 퍼짐성이고 퍼짐성. 연성은 잡아 뺏는 거. 마치 우리 보면 그 또는 꿀, 엿가락, 그죠? 잡아 빼면 늘어나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뽑힘성이다, 힘성이라는 거 이겁니다. 이렇게 그 힘을 가하면 퍼지고 또 잡아 빼면 그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는 거. 물론 더센 힘을 하면 좀 분리되고 하지만 이제 그 금속 경우는 이제 늘어나는 거. 오케이? 그거네. 참고로 이제 연성과 전성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금. 금이 참고로 이제 연성과 전성이 가장 좋은 거야 돼. 지금 금이다. 우리가 보면 핸드폰에 금 들어간다. 알죠 이거? 왜 들어가게? 라고 할 때 그 핸드폰 해봤자 어떤 전자기기이고 하니까 어떤 전선도 필요하고 전선이니까 일반 우리가 전선 여기 전선 자 이런 전선 핸드폰에 들어가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안 되겠죠? 핸드폰 커집니다 이게 뭐 짊어지고 우리가 할지 몰라 그러니까 소형화하려고 조그맣게 만들려고 이제 전선 되게 얇게 만들어야 돼 얇게 만드니까 우리가 연성 뽑힌성 좋은 거 써야 된다고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금이니까 금으로 그 전선을 만든다고 우리 어떤 헤드판 통해서 좀 내가 다 그리고 하는 거 해서 이제 금 통해서 전선 만들어서 우리가 다 쓰는 그 모습이야 우리가 핸드폰 다 쓰고서 수면 다녀서 막 버리면 안 되고 그 재활용도 잘 하고 잘 해야 돼 되십니까? 그리고 다음에 실온 우리 실온이 뭐냐 우리 상온에서 우리 일반적인 실내 온도야 그래서 온도가 한 20도 그래서 25도 20에서 25도 되는 온도 이 온도에서 상태 거의 다 고체구나 해주면 돼 근데 유일하게 액체가 있어 액체가 이름이 뭐냐? 수온이다 수온만 액체구나 그렇죠? 액체 수온 HG 수온이고 다시 말해주시면 이제 금속은 되게 상온에서 상태가 고체 근데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가 있는데 그것이 이름이 수온이에요 혹시 너희 그거 아나? 수온 온도계 혹시 아나? 온도계 보면 빨간 거 말고 은백색인 거 그게 수온이에요 요즘에는 보면 이제 체온제 때 보면 그 적외선으로 재워가잖아. 그거 말고 이제 예전에 뭐 특히 병원에서 쓰는 거, 그 수온 온도계에서 은백색인 거, 조그만 짧은 거, 해수 하자는 거. 이번 좀 여기가 모르나 해본 적 없나? 아 너희 어릴 때도 보면 이제 그 적외선으로 하면 알았지? 아 그렇구나. 미안. 내가 어릴 때만 보면 이제 그런 그 은백색 조그만 거. 여기도 겨드랑이 끼고 한다고. 그래서 체온 제거하는 거. 그래서 물고 막. 아무튼 수온이 아무튼 얘도 이제 수온이 유일한 액체라는 걸 좀 기억해야 돼. 그리고 자 참고로 수온은 되게 위험한 거. 특히 이제 액체 수온보다 이제 기체 수온이 더 위험한 거. 거기 잘못해서 사람한테 뭐 흡입되거나 하면은 그 병원에서 되게 아파서 죽어요. 수온 중독되면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속 원소 관련된 성질을 이렇게 갖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금속 원소 무엇이 많은 거냐면 자유전자. 얘는 이게 존재. 자유전자. 그래서 금속 원소는 자유전자가 많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많다 보니까 이 때문에 이런 성질이 다 나타나는 거. 말 그대로 되게 제일 자유로운 전자예요. 그래서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인데 되게 자유로워. 자유로워서 옆으로 그러니까 자유롭다 보니까 원자 바깥으로도 잘 이동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유전자가 있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이 때문에 이런 성질이 다 나타난다. 해주면 돼요. 일단 너네가 이제 금속결합은 고2 때 아마 고2 때 배울 건데 그 배우는 거 설명 좀 더 해주고. 고1 때에서 배우는 내용에서 몇 가지 정도만 이제 나중에 뒤에 그 원자 구조 나갈 때 그때 설명을 해줄게. 아무튼 이런 성질이 전부 다 이제 금속은 무엇이 많다고?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야. 자, 우리가 보죠? 원소 크게 분류하면 금속 아니면 비금속이지. 그러니까 비금속 성질은
금속이랑 좀 반대인 거. 이게 떠올리면 돼. 사실 금속 성질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 잘 통하고 또 열 전기 잘 통하고 또 연산 전성 좋고 또 뭐냐? 또 광택도 있고 하는 거. 근데 비금속은 반대. 그러니까 광택은 뭐 넘어가고 열과 전기 잘 안 통합니다. 잘 안 통하는데 뭐야? 부도체 또는 전력체 정도 되는 모습이고 그럼 항상 무조건 다 100% 그러기보다 되게 일반적으로 그래. 다음에 그 연성과 전성이 거의 없다. 힘줘서 치면은 뽀사져, 부서져. 아니면 힘줘서 이제 잡아 빼면 띡 끊어져. 비금속이. 금속 경우는 잘 안 그런다. 금속이 퍼지거나 또는 잡아 빼면 늘어나거나 하는데 비금속은 그것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뭐겠냐 그러면? 왜 그럴까? 비금속은 자유분자가 별로 없어. 그래서 자유분자가 많으면 이런 성질이 다 나타나고 그리고 자유분자가 별로 없으면 이런 성질이 잘 안 나타나고 하는 거. 그 차이야 이게. 되십니까? 그래서 비금속 경우 우리가 뭐냐면요. 나무 떠올려 나무. 나무 전기 잘 통하나? 안 통하지. 열 잘 안 통합니다. 또 뭐냐? 잡아 빼면 띡! 그죠? 또 누르면 박살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것과 정반대된 모습이야 이게. 이거 질문 없으면 아래 거 또 합니다. 나온다고 비금속 성질 잘 보면은 금속이랑 정반대야. 근데 항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왜 그런 거냐면 그 비금속인데도 그 전기 잘 통하는 물질도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탄소로 된 것이 뭐냐? 흑연이야. 흑연 뭔지 알아? 흑연? 샤프 10분 연필 심고요. 이건데 얘는 그 탄소로 된 거지만 얘는 전기 통하는 거. 너네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경우가 보면 배터리 일체형이고 예전에 그 배터리 분리형인 거 혹시 알아? 그래서 그때는 특히 보면 초등학생들 어떤 거 사는 거냐면 쉬는 시간에 물론 내가 이제 실제 공부사는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이제 보조 배터리에다가 보조 배터리 보면 당연히 전도 있죠. 보조 배터리 거 있고 이만해 전도 뭐 3개 4개 있다 뭐 전도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애들이 따라하면 그래 한다. 샤프심 2개를 준비하고 딱 대고 크롭스 해. 그럼 어떻게 되게? 전기 통한다? 전기 통하면서 연기 난다고. 그것을 따라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다 터지면 어떡하려고. 그런 것을 초등학생 때는 좀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참 뭐 대학생 이상 된 그런 학생들이 전에 했던 거.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탄소 경우는 그냥 자 모든 탄소가 아니야. 탄소를 뗀 물질에서 이거 흑연 그것에는 전기 통해. 또 탄소를 뗀 물질에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다이아몬드 전기를 안 통한다. 흑연 경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좀 예외적으로 전기 통하는 모습이야. 또 흑연도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우리가 배터리 건전지. 그 건전지 내부 분리하면은 배터리 내부 단면 있으면은 속에 그 이제 탄소로 된 봉이 있어. 내부에 있다. 탄소로 된 거. 이거야 이게. 그래서 문제. 모든 빙속은 전기를 다 안 통한다. 이거 안 줘. 예외적으로 이제 탄소로 만든 흑연은 전기 통하는 거. 이렇게 알면 돼. 질문. 딱히 없죠? 없어요. 다음에 자 금속에서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것은 순. 그것처럼 이제 비금속도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인 것이었어 이게. 그것이 뭐냐면 이름은 브로민. BR. 자 브로민 몇 주기? 그렇죠. 브로민. 그거 나와 있는 좋아요. 자, 17쪽? 17쪽 3주기? 4주기. 아니고 3주기가 뭐냐? 동물, 영속, MCL하는 거. 그 안에서 브로민. 그러나? 또 알면요. 그래서 브로민 이거 BR. 얘는 이제 유일하게 액체인 우리가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비금속이다. 이렇게 알면 돼. 얘는 이제 BR 쓰는 거고. 아무튼 다시 말했지만 모든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전기가 다 통하는 것은 아니고 전기 잘 통하는 물질인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흑연이고 다이아몬드는 전기 통하는 거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또한 탄소로 다 이루어진 거지만 그게 아니다.
다음 뭐 이 영상 얘기인데 수소 그죠? 자, 자동차 연료인데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수소 연료 자동차도 지금 현재 있어. 현재 있지만 많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수소 연료를 채우는 채우는 이제 장소 그것이 몇 군데 없대 그냥. 또 수소 연료 자동차도 많이 이제 판매되지 않고 하는 거. 이거 쓰면 좋아요. 이거 쓰면 이제 그 친환경. 이거 해봤자 나오는 물질이 해봤자 물밖에 안 나와. 좋은데 수소 경우는 성질이 뭐냐면 가연성. 외국에 터집니다. 폭발하는 거. 그래서 잘못 저장하고 나면 이제 폭발하면은 한 블럭이 퐁 하는 거. 위험해요. 다음 탄소, 흑연, 착부심이고 연표식 나오고 질소 뭔지 알죠? 과자. 질소 사면 과자 주는 거 알잖아. 이만 봉지가 있으면 이만큼이 질소 이만큼 과자 조금 들어가 있고. 과자 봉지 충전자가 아니고 질소에다 과자를 좀 집어넣은 거죠. 반대로 충전 아니야. 과자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질소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국내의 경우도 국내. 외국은 안 그러는데 국내의 경우는 포장할 때 보면 이제 과대 포장 많아요. 포장지 뜯으면 포장지 또 나오고 박스에다가 이제 그 봉지 포장 또 있고 또 보면 여러분 이제 또 개별 포장 또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돈 많이 나와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은 주기율표에 대한 거 이거 살짝 좀 써야 되는데 쓸 것이 좀 있을 거예요. 쓸 것이 쓸 만한 장소가 아래 여기다가 돌려야 돼. 여기다가 여기 쓰면 잠깐 부족한데 느낌이 이 자리 없죠? 여기 자리 없죠? 여기다가 아무튼 아니 옆에다가 자리 비나? 옆에다 뭐 또는 이제 47페이지 가운데 여기다 좀 쓸만 되냐? 좀 지우고 뭐냐면 주기율표가 나올까지 과정이야. 그래서 연도는 안 중요하고 순서만 알면 돼. 순서만. 제일 처음에 상관없어요. 자, 편하게 돼. 아니 찬물? 움직여. 일단 피곤하면 움직이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보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주기율표 나올 때 과정인데 자기가 잡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누구냐면 데베라이너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말 하는 거니까 물론 우리 주기율표가 나올까지 과정이야 역사적으로. 우리 주기율표 한 번에 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그 과학자들의 어떤 그 의견들 또는 어떤 만드는 표 같은 거 통해서 쭉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외우는 그 주기율표 나온 거야. 과정도 이제 간혹한 학교에서도 배우고 시험도 나오고 한다. 간혹한 아니 여기다가 애매하다. 너가 2022 교육과정인 거니까 거의 배운다. 자, 이 사람은 어떤 말 하는 거냐면 세상 원소설 말하는 거. 세상 원소설이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먼저 한 쌍은 총 두 개지. 근데 이때 그 얘는 세 개를 한 쌍으로 치는 거. 뭐다? 그래서 세상 6개요. 그것이 아니고 세 개를 한 쌍으로 치는 거야. 있나? 그럴 때 총 세 개의 어떤 원소가 있으면은 물론 이 당시에는 어떤 주기율표가 없었다. 하지만 그 당시 발견된 원소 몇 가지가 있고 그때 보면 이제 어떤 특정 원소 보니까 세 가지 원소가 있고 라고 할 때 두 원소에 대한 평균 원자량, 두 개에 대한 평균 원자량. 자, 먼저 원자량이 뭐냐면 원자량은 편하게 말하면은 원자의 질량 이걸 떠올려. 물론 원자량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은 원자의 뭐 실제 질량 말고 비교한 질량 이거는. 하지만 우리 편하게 말하는 거냐 원자의 질량 이렇게 떠올리라고. 그래서 세 개에서 두 개에 대한 평균 원자량과 그리고 한 개에 대한 그 원자량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험 봤어. 시험 봤는데 예를 들면 시험 점수가 60점이야, 80점이야. 몇 점일까? 얘는 7점. 그 느낌. 그거 보면 그래서 원자량을 비교해 보니까 두 개에 대한 평균 원자량과 이에 대한 원자량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거야.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구나. 이것을 그 당시 알게 된 거.
성분 밑에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제 물론 한 가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발견했는데 Mg 그리고 CA 맞나? 그리고 이제 뭐지? SR 되는 거 분명들. 물론 이제 무엇인지 굳이 몰라야 돼. Mg가 뭐니? 어디야? 어디 있게? 몇 중 몇 주기? 2족? 3주기? 3주기? 너는? 4주기. 얘는? 5주기. 한쪽 다 밑에 있는 거. 내가 볼 때 위아래 거 두 개에 대한 평균 원자량과 또 가운데 거 원자량 비교하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 관계를 알게 된 거. 물론 이 당시에 다 주기가 없었다. 저 주기도 없었지만 어떤 원자들의 어떤 관계를 막 사람들이 찾으려고 했다고 해서 보니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가는?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두 개에 대한 평균 원자량과 어느 하나, 하나에 대한 그 원자량이 거의 비슷하다. 딱 맞다라기보다 거의 비슷한 거야. 이거. 진짜 얘는 원자량이 그냥 거자.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다음에 이제 하나 자리가 하자. 뮬렌즈. 이 사람은 어떤 말 하는 거니? 이 사람은 옥타브 사람. 옥타브가 혹시 뭔지 아니? 아니가 어려운데 옥타브. 이 피아노 처음 들었나? 그럼 나도 피아노 나도 칠 수 있죠. 칠 수 있는데 연주는 안 돼. 치면 돼요. 아무튼 옥타브가 뭐야? 한 옥타브가 몇 개 음이 있는 거? 나도 잠깐 잘 애매한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까지. 그래서 도부터 시까지 아니면 도부터 도까지. 안 몰라. 음만 안 몰라요. 진짜 못. 아무튼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까지. 몇 개? 8개. 8개니까 이제 8개를 의미하는 그 영어 접두사가 뭐냐? 옥타브라는 거. 혹시 그거 아나? 그 오징어 영어로 뭐게? 유 아니야? 유? 됐어. 잠깐 문제. 문어 영어로 뭐게? 문어. 왜 그럴까? 다리가 몇 개? 8개. 그러니까 옥타라는 것이 보면 8개라는 그 의미 아니에요? 다음에 우리 달력 보면은 어려운 8월 영어로 뭐게? 어거스트. 9월은? 10월은? 옥토버? 옥토버? 8월? 10월이야? 8월 아니고 10월이야? 안 맞네? 왜 그러지? 라고 할 때 그 달력도 보면 이름인데 원래 옥토버 원래 8월이야. 8월인데 그 로마 시대인가? 그때 보면 이제 줄리우스 시절 와서 줄라이 들어가고 또 누구였는가?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트. 그래서 8월 들어가는 거. 그 두 사람의 이름도 더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점점 밀린 거예요. 다시 밀린 거. 그래서 옥토버 원래는 8월이에요. 이제 8월인데 2달 밀려서 이제 지금 이제 10월 된 거. 이 모습이야. 지어낸 거 아니야. 원래 있어요, 이거 원래. 그래서 원래 8이 뭐라고? 옥토버라는 거. 중요한 거. 얘는 이제 그 원자들을 물론 그 당시 발견된 그 원소 그건데 그것을 이제 원자량 순서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성질이 반복되는 것이 나오는 거야. 내 말 이해하나? 그 당시 발견된 원소를 원자량 순서로, 질량 순서로 나열했어. 나열하다 보니까 8번째마다 반복된 성질이 그때 나온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무엇이 재밌겠다는 거. 추측을 할 수 있고. 근데 이 당시 해봤자 주기표는 딱히 뭐 없어요, 그냥. 이 당시는. 네. 어떤 말인지 뭐 알겠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기표는 그것을 어떤 주기성 어떤 특징을 이제 파악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한 거야. 그다음에 누구냐면 그다음에 멘델레이프. 중요한 멘델레이프고 이 사람은 1869년에 그때 최초의 주기표 만든 거. 최초 주기표 만든 거다.
그래서 물론 이산화탄소 만들 때 보면은 주기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원자 번호 순서로 만든 거. 원자량 더. 원자량 순서로 만든 거다. 되십니까? 이때 아무튼 연도가 1869년이고 1869년 이거 그래도 참고로 이제 그 당시 발견된 원소가 총 63종 있는 거. 총 63종 있고, 자 63종인데, 근데 지금 현재 몇 가지 원소가 있게? 110가지. 뭐 안 맞죠 이게? 그게 지금 해봤자 덜 발견된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앞으로 미래에는 새로운 원소가 발견될 거야 하면서 새롭게 발견돼. 물론 그때 아직 몰랐고 새롭게 발견된 원소가 이제 발견될 건데 그 성질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여기다 하면서 이 사람은 이거 만들 때 빈칸 넣어서 만든 거. 내가 됐나? 빈칸 넣어서 이제 나중에 발견된 원소가 이쪽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 됐나? 그것을 먼저 이제 말한 거죠.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 있죠? 자리 있죠? 자 일단 뭐 이제 빈자리 놔두고 이 자리는 어떤 학생이 올 거야.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점수 몇 점이고 또 이제 어떻게 생겼고 예측을 먼저 한 거야. 나중에 실제로 보니까 거의 비싼 학생이 온 거야. 이렇게. 그 느낌. 우리 북한 도서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발견된 원소에 대해서 성질 예측한 거. 성질을 예측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멘델레프의 직업은 뭘까요? 보기 1번 과학자, 보기 2번 점장님. 아니 보기 1번 예측하는까지 예측하는 원래 맞은 거예요. 맞았지만 이제 점쟁이는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엄청난 사람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먼저 본 사람이죠. 신기하다. 나만 신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뒤에 뭐 할까?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느낌입니까? 또 어떤 점수가 몇 점 나올까? 그것을 예측한 거야. 그죠? 과학자. 신기하지 않나?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보면 그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다 보니까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한 10년 전만 해도 보면 뭐 어떤 의미 없었다 그냥. 그걸 어디서 터치 어디서 한다고. 뭐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보면 이제 화산 전화. 화산 전화할 때 보면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집에 그 가정용 전화기 그것도 이제 카메라 보고 안녕 하고 하는 거. 안녕 잘 있어 하고 하는 거. 그것을 예측했다고.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어때? 들고 다녀. 지금 다니는 것도 뭐야? 뭐 하는 거. 그래서 엄청나게 그 발전한다고 달려는 게. 아무튼 예측했다. 자 이거 넘어갑니다. 이때 할 거지 1869년이고. 다음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역사적인 이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900년 또 1899년 되면 그때 무엇을 발견한 거냐면 엑스선. 엑스레이. 자 엑스선이 뭘까요? 어디서 얘기해? 어제 우리 병원에서 뼈 찍고 하는 거. 신기하지 않나 이거? 딱 보면 뼈가 나오네. 뼈가 보이네. 신기하잖아. 신기해서. 또 과학자들도 되게 좀 이제 호기심도 많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리면은 원자에다가 엑선을 쪼이면 어떻게 될까? 쪼여서 나오는 어떤 무늬가 또 다 나오거든. 그것을 통해서 그 원자 내에 있는 그 양분자 몇 개인지 전부 다 알게 돼. 이해가나?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원자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또 핵은 원자의 10만 분의 1밖에 안 돼. 그 속에 원자 핵이 양분자 개수 셋나? 신기하죠? 나무 신기한가? 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막 알게 된 거야. 그래서 X가 발견 통해서 무엇을 이제 할 수 있었냐면 원자 번호를 매긴다. 우리가 보면 원자 번호가 뭐냐면은 중요해. 빨리 해야 돼. 원자 번호가 뭐냐면은 얘는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가 돼. 양성자 수가 되고 이것도 우리 이렇게 매긴 거야. 다음 또 뭐냐면 원자 내에 있는 전자수. 원자 속에 있는 전자수랑 다 똑같아. 똑같은 거. 사실 원자 번호는 우리 양성자 수로 매긴 거야. 그리고 또 잘 보니까 원자 내에 있는 전자수랑
똑같은 거. 이것도 한글로 이제 모르면 안 돼. 그래서 1813년인가? 그때 보면 누구냐면 이제 모질리.